여러분, 리노공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스닥 시가총액 6위까지 갔던 정말 탄탄한 초우량 기업인데요. 그런데 바로 지난 금요일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투자자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오늘이 갑작스런 충격, 대체 왜 일어난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거래가 끝난 아주 평온한 금요일 오후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요, 시장이 문을 닫은 바로 그 뒤에 터졌습니다. 바로 시간 외 거래 시장, 애프터마켓에서 말이죠. 네,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10%나 폭락해버렸습니다. 아니, 정규장에서는 분명히 오르면서 끝났는데 말이에요. 대체 그 몇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은 딱 하나, 공시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공시가 아니라 회사 대표가 직접 발표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시였죠. 시장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린 그 내용,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금액부터 보시죠. 8,631억 원. 와,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리노공업 대표가 팔겠다고 시장이 예고한 주식의 총 가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코스닥 시가총액 8조 원짜리 회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주식수로 보면 이게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총 700만 주. 그러니까 이만큼의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예고였던 거죠. 이 700만 주가 어느 정도냐면 회사 전체 주식의 9.18%나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최대 주주가 전체 지분의 거의 10%를 한 번에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시장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의심스러운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모든 투자자가 퇴근한 금요일장 마감 후였을까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다는 사실. 바로 이 두 가지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회사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데 다른 한쪽에선 대표의 행동이 만들어낸 이 엄청난 공포심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과거의 대주주 매각 이슈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삼천당 제약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두 회사를 한번 직접 비교해 볼게요. 리노공업 말할 것도 없죠.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고 부채 비율은 고작 5%대인 초우량 기업입니다. 반면에 투자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삼천당 제약은요, 대주주 매각 이슈랑 여러 의혹이 겹치면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던 아픈 기억이 있단 말이죠. 물론 두 회사의 펀더멘털은 완전히 다르지만 대주주가 판다는 이 공통점 하나가 시장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아니, 회사가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대표는 대체 왜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 대규모로 주식을 팔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거론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밸류에이션 부당,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이 아니면 팔기 어렵다는 판단. 둘째는 대표의 나이와 관련된 복잡한 승계 문제.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거라는 공포. 바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볼게요.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보세요.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6만 원대에서 12만 원대로 2배 이상 그냥 뛰어 올랐습니다. 회사의 수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PER이 40배를 넘어서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훨씬 복잡한 승계 문제입니다. 대표가 1950년생, 우리 나이로 70을 훌쩍 넘으셨어요. 만약 자녀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려면 내야 할 증여세만 무려 5천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해요.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혹시 이번 지분 매각이 승계가 아니라 아예 회사를 통째로 다른 곳에 매각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오버행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주가 머리 위에 거대한 매물 덩어리가 둥둥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한 달 동안 700만 주라는 이 폭잔이 언제든 시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자체가 주가를 계속 짓누를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원인을 쭉 분석해 봤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볼 차례겠죠. 과연 시장이 다시 열리는 월요일, 리노공업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주가가 확 빠진 틈을 타서 와, 이거 싸게 살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저가 매수세가 몰려드는 거죠. 특히 회사의 탄탄한 실적을 믿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주면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추가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700만 주라는 물량 부담과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을 덮치면서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던지는 투매가 이어지는 상황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압도적인 실적과 기술력이라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과연 최고 경영자가 만들어낸 이 신뢰의 위기라는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다가오는 월요일 시장이 그 첫 번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죠.